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문형배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 부제에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 라고 해 놓으셨고요. 책 뒷면에 당신과 나 사이 호의가 있다.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상상과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 문형배가 말하는 결코 탄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나의 일상을 풍요롭게 채우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다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과 사회는 바뀔 수 있는가? 자작나무에서 지리산으로, 도스토옙스키에서 몽테스키웨로, 일상에서 재판까지 호의는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받은 것을 사회에 되돌려 주라던 김장하 선생과의 추억, 법을 몰라 손해보는 이들을 헤아리는 마음, 자살을 시도했던 재소자가 살자는 다짐을 하게 만든 선물,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여 속절없이 흘리는 눈물, 그리고 건강한 법원과 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 편견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작고 평범한 보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배우고 성찰하며 기록한 120편의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 날개에 내 주위에 불행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한때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 삶이 행복해진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일상은 소중하다. 2부는 일독을 권하다. 3부는 사회에 바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매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이렇게 불운한 일을 겪었을 때 보면 아우 난 참 감사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리에 누우면서 여러분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오늘 하루 감사하게 잘 보냈다. 내일 다가올 하루에 대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아마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일상에 파괴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지금도 뭐 국제적으로 정말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럴 때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착한 사람을 위한 법 이렇게 해놓고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 블로그에 아주 파워 블로그가 되셨더라고요. 법을 몰라가지고 파산 선고를 이렇게 그 상속을 갖다가 포기 이걸 하면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날짜를 또 지나서 그래서 부채를 상속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제 블로그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착한 사람이 법을 알리려고 이분이 이제 블로그를 했다고 하는데 블로그도 또 사실 막 이렇게 서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제 생각에서는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 요즘은 무료로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그 강의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구청이나 도서관 이런 쪽에서. 그래서 내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알아보는 것.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안내해 주는 것 이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독을 권하다에서 이제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271페이지에 이분이 이래 놓으셨습니다. 키케로의 의무론을 읽었다.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는다면 취하지 마라. 결국 장기적으로 유익하지 못할 테니까. 이 부분이 와닿았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당장에 이익되는 거에 굉장히 급급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덕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러 우리는 무시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틈이 벌어지면서 큰 사고가 나는 것처럼 아주 작은 것을 잘 지켜나갈 때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늘 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자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회 바란다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사라고 이제 한 부분을 올려놓으셨네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 논정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자칫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라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이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서 대통령이 태어났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 여기에서 대통령이 태어난 적 없다. 아니, 여기 대통령 생가라고 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읽었던 책,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변화를 해 나가는 거죠. 이분도 자기가 만났던 대단한 분이 되신,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김장하라는 어른으로부터 엄청난 걸 배웠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변화해 나갔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시고 자기를 지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꾸준하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발전하고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길에 대한 소박한 상상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름다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진심도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그리고 결코 내가 타내게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삼이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